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반드시 재표결하겠다라고 공언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자, 여당의 공천 갈등 때문에 과연 아직도 이 쌍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지켜줄 현역 의원들이 있겠냐라며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공언까지 했던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오늘 쌍특검 재표결할 예정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도부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큰일 났다, 이탈표 나온다라는 전망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표결 안 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선거법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재표결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왔고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민주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일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조금 전에 해왔어요. 이게 무슨 이런 정치가 있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를 꾸짖어 주시고 이 선거구 조정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쌍특검 표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뭐 이런 정치가 다 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잘 아는 분들은 선거구 획정도 선거구 획정이지만 국민의힘 이탈표가 아니라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임으로 비춰질까 봐 재표결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지금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 같아요. 그건 거짓말 같지만 근데 과연 이제 지금 뭐 탈당도 몇 명을 했고 의원들이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반발이 좀 매우 심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까지 이탈표가 나올 것, 또 그거는 또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권 심판론에 다 동의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본인들이 이제 공천과 관련한 과정에서 이게 뭔가 투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저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쌍특검법을 가지고 이탈표가 그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것 때문에 이거를 뭐 선거구 획정과 연계시켜서 한다는 거에는 100% 동의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데 뭐 이수진 의원처럼 동작에 그런 사감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잖아요, 지금. 과거에 안 했던 얘기를 막 쏟아내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선거구 획정 문제인데요. 아니, 원안이 있고 뭐 의장 중재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에 경선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어서 뭐 안심번호 뭐 추출도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뛰는 후보들은 죽을 맛이잖아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30-40개 지역구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전에 또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저런 뭐 국민들의 이 불편한 시선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빨리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 내 지역구가 어디야 이러면서 뛰고 있잖아요, 지금. 쌍특검 표결을 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안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지도부. 그러더니 선거구 획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조금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짜 여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쌍특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계속 머리 굴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냥 이유 설명도 없잖아요. 보통 이런 거 있을 때 그럴싸한 명분을 대개 마련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정치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싫어 이거잖아요. 이게 정치입니까?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하는 쌍특검. 김관선 변호사님,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게 굉장히 웃겨요. 왜 웃기냐면 지금 민주당이 선거 전략이 전혀 없거든요. 유일한 선거 전략의 최고의 카드가 쌍특검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특급법을 어느 시점에서 하게 되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국민의힘 공천이 아주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탈을 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잡아서 3분의 2 가져가서 우리는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 특검도 본인들이 임명할 수 있잖아요. 뭐 대통령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 시켜서 내가 볼 때는 친명 뭐 검사 출신 누구 임명하겠죠. 그래서 총선 때까지 계속 브리핑하면서 가서 총선을 이겨야겠다. 그게 유일한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김관선 변호사님이 어떤 개인적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선거 전략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선거 전략들을 이 대표가 또 발표했기 때문에. 근데 발표한 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의 선거 전략을 그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렇게 끌려가다면 큰일 난다고 해서 이걸 다 막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민주당에서 지금 카드를 쓸 수 없는 아주 우스운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3월이잖아요. 3월에 본회의 거의 없어요.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회의하고 쌍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만약에 재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이탈표가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오히려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쌍특검법 표결하기로 했다가 저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또 안 하기로 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감점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